자, 이제 수학적 기납법 들어갈 건데 벌써 막막해? 그렇게 막막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되게 너희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해놔야 좀 나중에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느낌 받는 게 더 좋아서 초반에 겁을 많이 줘. 수학적 기납법. 자, 너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최종 목표는 우선 기납법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 기납법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 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걸 할 거야. 지금 너희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는 파트가 증명 부분이고 증명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상 얘는 증명이 되게 패턴이 있어서 뭐 오늘 하는 거 자체가 처음에는 좀 되게 낯설 수는 있지만 이게 패턴대로만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앞서서 우선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먼저 들어갈 건데 우리가 기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에서 배우나? 기납법이랑 연역법? 이런 거? 기납법이랑 연역법이라는 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역법 같은 거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화되어 있는 공식 있잖아.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이미 이게 맞아 라고 정의 내려 있는 거. 그걸 사용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납법이다라고 아니 연역법이라고 생각하면 기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처럼 A면 B이고 B면 C이니까 A면 C가 되지 않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기납법인 거야. 그래서 기납법은 얘가 되고 이게 되니까 이게 다 되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을 토대로 증명해내는 게 이제 기납법이야. 그래서 이제 수열이라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냥 일반항이라고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뭐 AN이다 라고 해서 AN이 뭐 2N 빼기 3이다. 그럼 얘는 이 일반항 자체가 주어져 있는 여기서 n에다가 1부터 얼마를 넣을 수 있는 수예요. 이렇게 정의 내렸던 게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 내렸었다면 이제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지 않는 관계식하고 뭐 특별한 조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 내려보자는 거야. 기납적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1105번을 잠깐 볼게. 자, 얘는 첫 번째 항이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항과 n항의 관계를 줬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알면 얘네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겠는가인데 자, A1이 10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A2는 지금 나와 있는 공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얘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곧 9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3. A3은 또 A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0이 되지.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관계식하고 A1 조건 하나하나로 우리는 수열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그거야. 수열의 모든 항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수열의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으면 얘는 기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얘네들 토대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이라면 다 구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얘는 하나의 수열이 완성이 되겠구나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기납적 정의인 거야. 자,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1항부터 모든 항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무엇이 주어지냐면 관계식 하나가 주어져요. 관계식 하나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식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항을 일일이 하나씩 찾게끔 하려면 항이 하나 주어지겠죠? 그래서 항이 하나 주어지고 관계식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항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항이 하나가 아니라 항이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어. 두 개의 관계식이 있어야지 풀리는 거.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1106번 같은 게 딱 그 케이스거든. 얘는 이제 1항과 2항을 줬어. 근데 여기가 지금 덧셈이다. 즉 n 더하기 2항은 n 더하기 1항과 n항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첫 번째 거가 1이고 두 번째 거가 2니까 세 번째 건 3이고 그 다음에는 5가 되겠고 8이 되겠고 13이 되겠고 이렇게 나타내는 수열이죠. 자, 이 수열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은 왼쪽에 있는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만들어지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귀납적 정의예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보시는 1106번처럼 이런 수열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화된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어떤 규칙이 공식으로 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규칙이 곧 얘가 되는 거지. 이 관계식 자체가 규칙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열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리는 방법을 새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일반항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지금 이런 것처럼 조금 특별한 애들은 귀납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미 너희가 정의 내렸던 등차랑 등비 있지. 자, 그것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떠한 형태들이 나올 건가 그걸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우선 등차 수열 한번 볼게요. 자, 이미 너희가 배웠던 등차 수열의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항과 항의 차이가 계속 일정한 거였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n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있다고 하면 이 항과 이 항의 차이가 공차 뒤로 일정했던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지금처럼 귀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거란 얘기야. an 더하기 1은 an에서 공차를 더한 거다. 자, 이렇게 표현도 될 거고 똑같은 표현이 an 더하기 1 빼기 an이 d다. 이거 이제 같은 표현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는 공차가 3인 수열인 건 알아. 그렇지만 뭐 모든 항을 다 찾을 순 없지. 뭔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이다 라고 주어지면 이제 여기서는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도 찾을 수 있죠.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1이면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안다면 일반항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지금처럼 차이가 일정하게 관계식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 항이 an 더하기 다음에 an 더하기 2가 있다고 칠게. 그랬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 여기 있는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 그러죠. 그래서 등차 중항이 있으면 등차 중항의 2배가 얘네들의 합이랑 같으니까. 즉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더하기 2 이런 형태가 주어져도 우리는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 바로 판단 가능.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문제 2개 한번 보시면 1108번 같은 경우는 얘는 2개의 차이가 나왔지. 근데 그 차이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니까 이게 바로 공차라고 나온 거고. 자,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n인데 첫 번째 항이 2니까 더하기 3. 얘가 일반항이 되겠지. 그 다음에 1109번도 볼게요. 자, 1109번은 이것의 2배가 얘네들의 합, 즉 등차 중항 나온 거니까 일반항은 등차 수열로 찾을 건데 등차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공차는 2라는 게 바로 나오죠. 1과 3 이용하면. 자, 그래서 공차 2고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빼기 1 이렇게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등차 수열 형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이야. 그럼 얘가 n항과 an 더하기 1항 있을 때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을 계속 비율이 같은 거니까 곱한 게 되지. 공비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식이 an 더하기 1이 그 전에 있는 거에 얼마가 곱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게 곱해져 있는 거.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곱하기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우리는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도 있었던 것처럼 등비 중항의 특징이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2개의 곱이랑 같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an과 an 더하기 2의 곱으로 주어져 있다면 얘도 우리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1110번 보시면 지금 얘가 n 더하기 1이 n항의 마이너스 5배니까 등비가 마이너스 5인 거 보이고 첫 항 보이니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자, 1111번도 마찬가지 등비 중항 나와 있으니까
공비가 4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1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어렵진 않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자, 이거는 등차 등비 특징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 정도? 이게 아니구나. 등차 등비는 내가 문제를 뽑진 않았네. 너무 쉬워서 안 뽑았나 보다. 그러면 이건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얘는 여기 있는 정의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알면 너희가 등차 등비가 보이면 이렇게 바로 일반항 바로 세우시고요. 그럼 이제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두 가지를 볼 거야. 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두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 더하기 FN꼴. 자, 이제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방금 봤던 등차 수열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에다가 D만큼 더한 거.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었잖아.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뒤에 있는 게 공차. 즉 이게 숫자여야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4다. 그럼 얘는 4씩 계속 커지니까 차이가 4로 일정하니까 얘는 등차 수열인데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만약에 N이다 라고 하면 N에다가 내가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값이 이거 뒤에 있는 게 얘는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식은 4로 계속 일정하고 얘는 계속 변하지. 그러니까 n이 똑같이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등차 수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지금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뒤에 있는 식이 즉 변수로 주어져 있는 거, 즉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어떠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n에 대한 식. 자, 그러면은 n에다 숫자를 넣을 때 여기 있는 이 식의 값이 계속 변화하니까 그럴 때는 그럼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제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112번. 얘는 방법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방법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뒤에 n이 더해져 있어. 자, 근데 이 n은 계속 변하는 변수란 말이야. 자, 그럼 얘가 계속 변하는 변수인 거 확인했으면 n에다가 차근차근히 1부터 하나씩 넣으실 거예요. 자, 여기 목적은 일반항 찾는 게 목적이다. an. 자, 그럼 우선 n에다가 1을 넣어볼게. 자, 그럼 관계식이라 넣었는데 여기다가요.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왼쪽은 a2가 되고 오른쪽은 a1 더하기 1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2 넣어볼게. 그럼 얘는 a3은 a2 더하기 2가 되지. 마찬가지 n에다가 3 넣어볼게요. a4는 a3 더하기 3. 그럼 이렇게 쭉 넣고 넣는데 마지막에 n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n에다가 k-1을 넣을 거예요. 자, n에다가 k-1을 넣으면 왼쪽이 ak가 돼.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일반항 n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k-1을 넣어서 얘가 ak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는 ak-1 더하기 k-1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넣은 식의 값부터 마지막에 넣은 값까지 다 일일이 하나씩 한꺼번에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꺼번에 더하면 좌변에는 얘네들이 합이 오고 그 다음 우변에는 얘네들이 합이 오니까 얘를 적당히 이항을 시킬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항을 시킨 것까지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A2랑 뒤에 있는 A2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항을 해서. 그렇게 A3 없어지고 A4도 없어질 거고 그럼 쭉 계속 없어지다가 AK 바로 위에 AK- 있겠죠. 그거랑 얘도 같이 없어질 거다. 자, 그럼 이제 남는 거를 찾아보니까 남는 게 좌변에 AK만 남고요. 우변에는 A1과 나머지 얘네들이 합이 남는다. 자, 그래서 얘를 식을 써보면 좌변 AK는 A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야? K 빼기 1까지 합이 남는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 공식
등차 수열의 합에서 1차식 합, 여기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더하기 1이었지. 근데 얘는 k 빼기 1까지 더하는 거야. 그걸 이제 바꿔 쓸게요. 자, 그럼 ak는 첫 번째 항 a1은 문제에서 1이라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공식에다 넣으면 2분의 k-1 곱하기 k로 바뀌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일반항이다. 자, 그래서 지금 식이 더해져 있는 것은 n을 1부터 k-1까지 다 넣고 일일이 다 넣은 다음에 죄다 더해주면 간단하게 우리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지금 얘는 보시면 여기 뒤에 마지막에 더했던 이게 곧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왔었는데 그 옆에 있는 1113번은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아. 얘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도 뒤에 얘가 식이지, 식. 자, 이게 3의 n제곱, n이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같이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아닌 거다. 자, 그래서 n에다가 똑같이 1부터 넣을게요. 이제는 규칙을 아니까 금방 보일 거야. a-a1이 3의 1제곱, a3-a2가 3의 2제곱, a4-a3제곱이 a3이 3의 3제곱. 자, 마지막에 n에다가 또 k-1까지 넣어야 그래야 여기가 ak가 되니까요. 그러면 얘가 ak-ak-1이 3의 k-1. 자,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다 더했을 때 뭐가 사라지는지 보이시죠? 자, 그럼 더하면 이제는 이렇게 쭉 사라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남는 거 계산 쓰시면 왼쪽이 AK, 왼쪽에 아직 더 있네. 왼쪽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A1. 그럼 마이너스 A1, 우변에 3의 1제곱부터 3의 K-1제곱의 합. 근데 얘가 바로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치? 그럼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뭐였더라?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거다 넣을 거고. 자, 얘 지금 첫 항 3이고요. 공비 3이고요. 항의 개수는 1부터 K-1까지니까 K-1개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다 넣으면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3의 K-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A1은 넘기면 마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A1이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간단히 정리는 되는데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1부터 넣어서 다 더하는 걸 한번 봤고, 얘랑 이제 조금 비슷하게 두 번째 형태가 이제 곱하는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식이 곱해져 있는 거. 자, 얘는 이제 뭘 겨냥해서 나온 거냐면 등비수열 겨냥해서 나온 거겠죠. 자, 등비수열도 보시면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r이 곱해져 있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인 거 확실하지. 왜냐하면 r은 일정한 값이니까. 얘는 숫자. 자, 즉 상수는 안 변하고 변수는 변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an 더하기 1은 an에 뭔가 다른 식이 곱해져 있다. 즉 얘가 변수가 n인데 n이 계속 변화하는데 얘도 변수로 주어져 있는, 즉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얘도 지금처럼 등비수열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자는 거야. 자, 원리는 똑같아. 하나씩 넣는 거. 근데 이제 과정이 조금 다른데 1114번. 자, n에다가 1부터 넣을게요. 자, 그럼 얘는 a2는 2분의 1 곱하기 a1이지. 자, n에다가 2 넣어볼게. 그럼 a3은 3분의 2 곱하기 a2. 자, 너희가 풀 때는 이거를 꼭 몇 개까지 넣는 게 아니라 규칙이 보일 때까지 넣으면 돼요. 혹시 규칙 보일까요? 어떻게 풀릴지가 예상이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n 대신에 k-1까지 넣는 거 똑같고 a에 k가 되고 얘는 k분의 k-1이 되겠지. 그 다음에 ak-. 자,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뭐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는 다 더하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게 있었어서 걔는 이항하면 사라지게끔 다 더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 똑같은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2랑 A2를 없애려면 약분을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얘는 전체식을 뭐 하면 되냐면 곱할 거야. 자, 그래서 좌변을 죄다 곱하고 우변을 다 곱하면 결과적으로 좌변에 있는 A2랑 우변에 있는 A2는 약분되죠. A3, A3 약분되고 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라고. 그럼 마지막에 있는 AK-1까지 약분이 돼서 남는 거 좌변에 AK, 우변에 얘네들의 곱이다. 자, 근데 곱셈이 조금 쉽게 되는 거 알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규칙 보이시나요? K분의 K-1까지. 얘가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쭉 사라지지. 그지? 그리고 A1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이 남는 거 K분의 1 남고요. 그 다음에 A1이 4였으니까 4. 얘가 바로 일반항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1115번도 같은 방법인데 얘는 조금 또 그 일반항 찾는 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얘까지 좀 더 볼게. 자, 얘도 빠르게 넣을게요. n에다가 1, n에다가 2, n에다가 3. 그러면은 A2는 2에 1, A1, A3은 2에 2, A2, A4는 2에 3, A3 이렇게. 자, 그래서 n에다가 k-1 넣으면 ak는 2에 k-1, ak-1 여기까지. 자, 방법 똑같죠? 다 곱하는 거 맞을 거고 쓱쓱쓱쓱 지워지는 거 다 똑같아서 여기까지는 예측했을 거고 남는 거 ak랑 얘랑 얘네들의 곱인데 이제 곱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k-1제곱까지 곱하면 결국에 밑이 똑같은 수의 곱이니까 지수들의 합이 되겠죠. 아이고. 그럼 얘는 2의 1, 2, 3부터 k-1까지 되는 거 이해가 가시나요? 거기에 A1 있었는데 A1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지수가 1부터 k-1까지 합이니까 우리 아까 등차 수열에 합구했던 거 2분의 n 더하기 1에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마지막 항이 k-1이니까 얘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AK 일반항이 2의 2분의 k 곱하기 k-1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다. 지수법칙 이용해서 해준 거예요.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예시는 다 본 것 같아.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풀 시간 줄게요. 우선 너희 생 교재에 1127번 여기다 적을게. 1127번 하고 뭐지? 1133번? 1133번 조금 어렵다.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우선 두 문제 푸는 시간 한 6분 줘볼게. 이거 6분 쪼개서 쓸 때 1127번 푸는데 2분도 안 걸려야 되고 1133번 푸는데 한 4분 정도 써야 할지도 몰라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너희가 지금 앞서서 배웠던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제 어떤 것들을 봤냐면 우선은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에 다양한 것들을 보기는 했는데 그냥 뭐 우선 등차수열 등비수열 봤고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어떤 숫자 더해진 것 얘가 바로 등차였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이 an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 얘는 등비였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n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n을 1부터 k-1까지 넣어서 더하면 쭉 다 사라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은 an 곱하기 식이 곱해져 있는 거 얘도 다 넣어서 곱해주면 사라지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특징은 일반적인 거고 그거 외에 조금 다양한 수열의 합을 또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의 내린 것들이 많아. 얘를 원래는 예전에는 점화식이라고 해서 너희가 배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용어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점화식 자체가 일반항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게 이제 식변형하는 게 까다로워서 너희가 교과과정 바뀌면서 어려운 것이 많이 삭제가 돼서 그건 다행히 없어졌어.
웬만한 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얘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토대로 얻는 거랬잖아. 그러니까 n을 1부터 하나씩 넣어서 일반항을 찾아내는 거. 일명 그냥 노가다 있죠. 그냥 하나씩 넣어서 찾아내야 되는 방법의 수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구별할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요 스타일, 요 네 가지 스타일이 아니면 하나씩 넣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아니면 너희는 그냥 뭐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n을 1부터 하나씩 넣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노가다라고는 하지만 엄청 노가다는 아니야.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요. 자, 1136번 이거 센 문제다. 자, 얘가 A1이 1이라고 나왔고 n에다가 1부터 넣어볼게. 그럼 A2는 2A1 더하기 1분의 A1이니까 A1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1이야. 자, 그럼 이제 A2가 3분의 1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어서 A3도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2A2니까 3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3분의 1. 자, 간단히 할 때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할게. 그럼 얘는 2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5분의 1이죠. 자, 처음에는 1이었어. 1분의 1. 그죠? 얘가 첫 번째 항. 자, 지금 선생님 분수를 쓴 게 아마도 분수의 특징이 있어서 쓴 거겠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너희가 규칙을 찾는데 사실은 세 개만 보여도 규칙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4개까지 해야지 규칙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냐면 1, 2, 4야. 만약에 1, 2, 4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6이 나올 수도 있고 8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은 찾으려면 최소한의 너희 숫자 4개까지는 보셔야 해요. 정확하게 구하려면. 그래서 얘는 n에다가 3 하나 넣어서 숫자 하나만 더 구할게. A4. 그럼 얘는 5분의 2 더하기 1분의 5분의 1이라서 분모 분자에다 또 5를 곱하면 2 더하기 5분의 1이 돼서 7분의 1. 그럼 벌써 이제 보이죠? 분모가 2씩 커지는 분수다. 분자는 1로 똑같고. 근데 얘는 지금 1부터 시작하는 수니까 우리가 AK라는 이 일반항을 2K-1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K가 1부터.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았으면 그게 93분의 1이다라고 놓고 K로 하면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너희가 봤던 그런 스타일 아닌 경우는 하나씩 넣어서 규칙을 찾는데 그 규칙을 찾는데 조금 특별한 애들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예제로 뽑은 거는 1140번인데 얘를 이 문제 푸는 걸로 하나 하고 이런 스타일이 좀 다르게 나왔을 때 하나를 또 보여줄 거야. 자, 1140번 보시면 지금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30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가의 관계식은 여기 있는 관계식은 n이 1, 2, 3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이게 이런 표현 우리가 어디서 봤어? 주기함수에서 봤죠? 그러니까 얘는 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가 있다라는 거지. 얘는 주기가 4인 거네. 4개씩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이 관계식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스타일이 아닌 거 보이죠? 너희가 헷갈리지 말 것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이거였어. 여기에 숫자 더해진 거.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곱해져 있으면 안 돼. 1 말고. 근데 얘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등차 수열 형태는 아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보자. 자, n에다가 1부터 넣을게요. 그러면은 a2는 2a1 빼기 1이니까 5가 되지. 그 다음에 n에다 2 넣어서 a3 찾을게. n에다 2 넣으니까 2 곱하기 5 빼기 1, 9 나오네요. 그 다음에 a4, 2 곱하기 9 빼기 1이니까 17 나오지. 자,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럼 앞에 A1이 3인 것까지 해서 이 4개가 한 패터스씩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은 A1이랑 그 다음에 A5랑 같을 거고 A2가 A6 이렇게 4개씩 반복이 되는 거겠지? 나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1항부터 30항까지 하면 4개씩 총 7세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7이 7세트 나오고 나머지 2개 남으니까 3 더하기 5 해주면 이제 답은 끝나죠. 그죠? 자, 1140번을 푼다면 이렇게 푸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조금
잘 나오는 케이스 하나만 알려줄게. 자, 아까 우리가 가조건에서 봤던 거 있잖아. an 더하기 1이 2an 빼기 1.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점화식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특징을 살려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1차 함수꼴이라 불러요. 자, 1차 함수꼴인 게 y는 ax 플러스 b 이거랑 닮아서 얘를 1차 함수꼴이라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1차 함수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얘는 n이 1부터 3까지만 있지만 여기 있는 게 만약에 n이 1부터 끝없이 모든 자연수라고 하면 일반항을 찾는 방식이 있어. 그걸 좀 알려주려고 해. 자, 그럼 얘는 일반항을 찾으려면 숫자를 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A1이 3이고 A1이 3이고 그 다음에 A2가 5였고 A3이 9였고요. A4가 17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수열 중에서 뭘 배웠었냐면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개차 수열. 자, 개차 수열. 요새는 안 배워. 이거 몰라도 돼.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얘는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만큼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그 벌어지는 거를 찾았더니 1항과 2항의 차이가 2, 2항과 3항의 차이가 4, 3항과 4항의 차이가 8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5항까지 만약에 구한다면 얼마죠? 34에서 1 빼는 거니까 33 나오나? 그럼 지금 얘는 차이가 16이 나오지. 그치?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개차 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야.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이루는 거. 근데 그 수열이 지금은 등비 수열이죠. 그죠? 이 차이가 등차이거나 혹은 등비로 나타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그럼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1차 함수꼴. 즉 1차 함수꼴은 항상 차이가 등차 또는 등비로 나타날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얘가 어떤 규칙을 갖고 어떤 수를 일정하게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얘는 봐봐. 얘는 차이가 2씩 등비수열로 나타나니까 첫 번째 숫자는 그냥 3으로 둘게요. 근데 두 번째 숫자는 3에서 2를 더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적으로 더하면 되거든? 거기다 뭐 더했어? 2의 제곱을 더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는 3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에 뭘 더한 거냐면 2의 3제곱을 더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에 2의 3제곱까지는 똑같고 거기에 당연히 2의 4제곱. 이렇게 규칙을 찾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찾는 일반항 AN은 뭐겠는 건데? AN은 3은 무조건 더해지죠? 여기다 쓸게. 3은 무조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 5항이니까 4항까지 더했지. 하나 줄어들잖아. 그럼 AN이면 당연히 얘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n-1제곱까지 더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등비수열 합인 거 보이죠? 자, 그럼 얘는 첫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2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1이니까 공식에다 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앞에 3 있었던 거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에다 넣으면 2 빼기 1분의니까 1분의 3 곱하기 2의 n-1. 자, 이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약간 지금처럼 수학적 기납법, 그러니까 기납적 정의에 관련된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이러한 형태를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야. 1차 함수꼴. 근데 그 1차 함수꼴의 특징, 일반항 찾는 거 요렇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속 누적으로 더해지는지를 찾아야 돼. 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써보셔야지 그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것까지 하셨으면 얘랑 똑같은 문제 한번 연습해보고 갈게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 우리 교재 1135번에 있거든. 요거 지금 푸는데 2분 정도 줄게. 얼른 풀어볼게요.